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자금 바닥나는 중국 은행들 피치, 중국 성장률 둔화 예상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제는 자금 바닥나는 중국 은행들 피치, 중국 성장률 둔화 예상입니다. 이 배경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경기 둔화입니다. 중국은행 자본 건전성에 지금 적신호가 켜졌어요. 대규모 유동성으로 성장한 중국의 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발표에 의하면 건설업과 정보기술 업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대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제공한 자금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이 내용은 뭐냐면 중국 은행들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규모 대출을 지원할 만큼 충분한 자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피치의 경제 성장률 예측인데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6.2%, 2021년 같은 경우는 5.8%입니다. 보통 중국이 성장률이 얼마나 됐었냐면 평균 10% 이상이었어요. 10% 미만 떨어진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착륙을 하고 있는 상태죠. 항상 중국은 10% 이상을 유지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한다면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거의 빚으로 성장을 시킨 거죠. 보통 보면 은행의 자본금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은행의 자본금이 우리가 빚도 은행의 자본금으로 잡혀버리는 거거든요. 빚도 은행의 자본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자본금과 보이지 않는 자본금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경기의 둔화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의 최고점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지금 이번에 그 110개 부분에 대해서 풀어준다고 했지만 아직 덜 풀어줬고, 그리고 또 언제 또 3천억 달러, 3,020억, 3,050억 달러의 추가 관세가 다시 벌어질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관세의 최고점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그래서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국의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은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경제와 글로벌 무역을 하고 있는 중국 입장으로 보면 아주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레이스 우라는 피치 중국은행 사업 선임 헤드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의 은행 시스템을 살펴보면 지난 몇 년 동안 은행 실적은 자본 적정성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 과거형이죠. 중국 당국이 은행들에게 자본 준비금, 외환 보유액을 더 쌓으라고 요구한 이후 중국 은행들의 자금 사정은 대규모 대출을 지원하기에 충분치 않다. 이는 중국 경제 침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고 이 부분에서 이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중국에서 중국 외환 보유액이 이번 달에 늘었어요. 이번 달에 늘었는데 이번 달에 늘면서 지금 그 이유가 밝혀졌어요. 여기 말을 들으면서. 지금 자본 예치금을 은행에서 많이 갖고 있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나가야 될 돈들을 끌어당겨 버리는 거죠. 나가야 될 돈들을 끌어당겨서 외환 보유액만 그냥 늘려놓은 거예요. 왜 늘려놨냐? 지금 갑자기 나갈 돈들이 많기 때문에 그 외환 보유액을 늘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게 아직 중국의 어려움은 끝나지 않았답니다. 미국 정부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25%의 관세 파장이 아직 안 왔어요. 관세 파장은 저번 5월달, 6월달, 그렇죠. 6월달부터 25% 관세가 일어났었잖아요. 6월달. 그렇죠. 6월달에 관세가 됐는데 이 파장이 아직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시차를 두고 실물 경기를 압박할 것이다. 그래서 보이는 중국의 어려움을 보면 중국의 은행들이 현금이 부족한 회사들의 손실을
프로젝트로 대출을 해줌으로써 부채가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매년 한 13%씩 부채가 늘어가고 있는데요. 경기의 침체는 은행과 기업을 흔드는데 특히 정부에게 소외된 민간 기업들은 더 흔들릴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차입 비용이 높이지 않는 방향으로 민간 기업을 도우라고 은행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년간 중국 은행권의 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12에서 13%. 그만큼 은행의 자산은 늘어나요. 12에서 13%가 늘어나는데 그게 대출로 늘어나게 돼버린 거죠. 그러나 지난 2년간 증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출 증가율이 지금 12에서 13%를 계속 올리면서 그만큼 경기가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했는데 지금 근 2년간 증가율이 증가하지 못하면서 경기도 그만큼 하강이 돼버린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점 몇 프로 그렇게 얘기하고 2021년 5.8%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중국의 경기 성장률은 은행의 대출을 통해서 성장을 했다라고 거의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대출 해달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역시 꺾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골 은행의 부채가 더 지금 현재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지금 취약하고 5월 말 현재 은행 자산의 시골은행 같은 경우는 13%가 차지를 하고 있죠. 이 은행들은 유동성도 약하고 그림자 금융활동, 이 그림자 금융활동이란 게 뭐냐면 그 지방정부에서 그림자처럼 압박하는 그런 활동을 그림자 금융활동인데 이런 그림자 금융활동의 노출이 정말 심하기 때문에 지금 지방은행들이 어마어마하게 특히 시골에 가면 갈수록 어마어마하게 부채가 더 쌓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보면 은행이 취약해지면서 은행권이 버팀목을 제공하지 못하면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 둔화가 불가피합니다. 이럼으로써 중국 정부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440억 달러의 재정을 풀면서 은행을 도와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즉 지속적인 관리를 중앙 정부에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중국 은행이 지금 버팀목이 되지 못하면 중국은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중국 은행을 독려를 시켜서 계속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만약 미중 무역전쟁이 지금보다 더 장기화되고 정말 어려워지면 이게 많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이것은 미중 무역 분쟁이 얼마나 오래 가냐에 따라서 더 어려워지고 아니면 더 성장할 수 있는 단계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인포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